이제 콜라 마시는 북극곰이나 남극의 펭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북극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 먹이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고요. 육지에 나와서 얼음 위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잠도 자야 되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매달려 있을 빙하가 많이 녹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먹이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극곰이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곰이 인가로 내려와서 막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펭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후에 적응해 있었는데 그 예. 기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멀리 북극곰이나 펭귄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우리 주변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계절이 흐려지고 있다. 계절의 맞아요, 경계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이라는 게 보면은 철새 이동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곤충이 알을 낳고 이게 네. 이제 또 애벌레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요. 식물의 이런 개화나 이 잎이 나오는 시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애벌레가 딱 생겨갖고 이제 막 나뭇잎 연한 잎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로 이제 변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먹을 이파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비닐하우스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얇은 게 있는. 그래서 예,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런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근데 특히 식물은 예. 일조량에 빠르게 반응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겨울에 막 개나리가 피잖아요. 따뜻할 예. 때. 그러면 저 개나리가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친 거 아니야? 예.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개나리가 미친 게 아니라 개나리는 일조량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지면 내가 이제 꽃을 피울 땐가 보네. 그리고 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식물들은 이거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면을 취하는 데도 있고 예. 그리고 얘들은 짝짓기도 계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이 계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이 활발하거나 자기가 새끼를 번식을 했을 때 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예. 먹고 살기 편할 때 그게 이루어지도록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막 흐름이 흐트러지니까 부화가 되든 뭐 변태가 일어나든 이러면 오리둥절한 거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꿀벌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안 돼요. 양봉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토종벌은 아예 구경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농약을 많이 써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 이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요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훨씬 영향이 클 수 있죠. 근데 개들이 수분 활동을 안 해주면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그렇죠. 되고 그건 결국 농작물이나 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던데요. 지구온난화는 사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인간이 뭐 이산화탄소니 뭐 메탄이니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건 태양 때문이거든.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경사각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그래요? 분들은. 예, 대표적인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연과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99% 이상의 자연과학자들이 합의한 거거든요. 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IPC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한 2,50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 기구는 UN 환경계획이라는 기구, 예. UNEP, 그다음에 WMO라고 세계 기상기구. 예. 이 두 기구가 연합해서 1988년에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어졌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그러니까 발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볼 때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다. 예. 그런데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8년에 만들어져서 1990년에 제1차 평가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95년, 2001년, 2007년, 그다음에 2013년에서 14년, 2021년에서 23년. 네. 요렇게 6차례에 걸쳐서 지금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발간이 예, 됐어요. 예. 근데 처음에 1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인간에 의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거예요. 어허. 기후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관심사가 이 평가 보고서 발간이 계속해서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제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를 다 분해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연과학적으로 이 확실성의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자전축이 뭐 변화해서 뭐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사회과학적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나사 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는 노아라고 미 대기해양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80만 년 전부터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200만 년 전부터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하여튼 80만 년 전부터 그려져 있는데 오르내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라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온실 기체인데 이게 대기 중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늘 동일했던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양이 다르니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기후의 식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따뜻하면 식물이 많이 자라고요. 또 식물이 많이 자라면 CO2를 또 흡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구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르내림이 있어요. 그런데 1950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나게 빨라졌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50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2025년이죠. 이게 수직 상승에 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냐면 280 ppm이었어요. ppm이라는 단위는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기 중에 기체 분자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가 280개 있었단 얘기인데 지금은 1.5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280에 140, 420이 넘었어요. 43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측정한 게 가장 최근 거였는데 430이었어요. 1.5배 늘었다? 1.5배 더 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온실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사회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 자연현상이 영향을 미친 거 왜냐하면 밀랑코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 궤도가 좀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몇만 년에 한 번씩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구 식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말씀하신 지구의 그 축 그것도 달라요.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구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화산재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게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도달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그 주변에 태양 흑점 활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태양에서 지구에 보내는 복사에너지의 양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구의 온도나 지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오르내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빙하기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예전에 그런 자연적 변동 그걸 기후 변동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변화는 예전의 자연적 요인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 야기했다. 그 여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430 그랬잖아요. 수직으로. 왜냐면 80만 년의 그래프인데 상승이 아니라 80만 년 중에 1950년에서 이후로 지금 75년밖에 안 됐죠. 75년 만에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 150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50년 뒤에 그래서 인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뭐 공룡도 사라졌으니까. 근데 인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극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능이 있는 존재이고 대응 역량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과 기후변화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너무나 사실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기후는 여러 가지 빈권도 있고 뭐 해양권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여러 개가 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환경을 만들잖아요. 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항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저는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오. 지금처럼 그렇게 산업 활동을 하면은 너희들은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것의 원인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비극적인 종말론을 예언한 것이 잘 안 맞았어요. 이제까지. 예. 왜냐하면 그런 비극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응을 했거든요. 지혜를 모아왔고요. 예.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천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하겠네요. 예. 150년 뒤에 뭐 인류가 없어질 것이다. 뭐 2030년이면은 대한민국이 가라앉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2030년에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너무 멀리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뭐 IPCC 아까 말씀드린 예. 거는 2100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면 2100년에 내가 살아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앞으로 한 75년 뒤의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2100년이 되면 온도가 지금처럼 산다면 4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요. 예.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고 예.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에 비해서 이제 4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질문은 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탄소 중립 가능해? 이렇게 물으면 더 이상 안 되고요.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건가?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100년은 너무 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시일 내에도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먼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펭귄 얘기나 북극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새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북극의 일, 남극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죠. 예, 사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용머리 해안이 많이 그 수면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먼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이 더위를 어떻게 보면 좀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사례자들 시간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례자들은 또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사례자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